4월 24일 토요일 밤 10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오후 1시까지 학생들하고 같이 자전거도 타고 운동 좀 하고 난 뒤에부터는 엉덩이 딱 붙여놓고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좀 잃는다고 지금까지 꼬박 안 일어나고 한 번씩 이렇게 미친 듯이 이제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띵해져 가지고 이제 그만 보려고 합니다. 뭘 그렇게 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긴 시간 동안. 굳이 밤에, 주말 밤에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는 영상을 남기는 건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마지막 밤 끝에 비판 영상을 좀 하려고 해요. 대체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시골 방구석에서 정명훈 씨가 6년 4개월 만에 피아니스트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그 영화 이끼라는 영화 아시죠? 어떤 동네 건달들과 건달도 아니고 그냥 순박하거나 약간 사악하거나 그러한 좀 힘 좀 쓰는 그런 청년들을 등에 업고 밑에 깔고 발 밑에 깔고 동네 하나를 완전히 자기 세상으로 유린해 나가는 그런 이장, 그런 얼굴이 떠올라요. 글쎄요, 이제 서울이었으니까 이장이라고 한다면 박원순이가 이장을 했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봐져요. 한국경제신문 박지양 교수의 칼럼인데요. 보수 정당이 살 길이라고 하면서 이제 영국의 보수당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빗대어서 말을 하면서 따뜻한 보수주의 정책으로 2030 노동 대중을 끌어들여서 외연을 넓혀야 된다. 이런 훈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훌륭한 지식인이기 때문에 배울 점도 있지만 저는 조금은 생각이 달라요. 진짜 보수주의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이 땅에서도 일깨워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보수라고 하면 무언가 수구적이고 특정한 정당을 떠올리고 특정 인물만을 떠올리게 되는 지금 우리 정치 지형에서 유권자들을 한번 제대로 된 진짜 보수 가치를 가르쳐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공법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제가 왜 이렇게 지식인 입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먼저 꺼내냐고 하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함이지만은 부동산 관련된 걸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이렇게 모아놨는 신문 쪼가리 꾸러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게 신연수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논설위원인데요. 2020년 8월 6일 목요일자 동아일보 신문에 임대차 보호법 이제야 일 좀 하는 국회라고 하면서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내는 국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자유방임주의 옹호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다. 임대료 규제는 전쟁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스웨덴의 우파 경제학자 아사르 린드베크가 한 말이다. 폐해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스웨덴은 벌써 규제를 폐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스웨덴은 1940년대부터 임대료 통제법을 만들었고 지금도 사회적 기구를 통해 임대료를 통제한다. 세입자는 한 번 입주하면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스웨덴뿐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세입자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 이야기 나오고요. 덴마크 이야기가 나오고 일본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의 5개 주에 대한 세입자 보호 이야기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당 비판을 좀 또 하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 이제 당이 통합당이었죠. 워낙 당이 자주 바뀌어가지고요. 임대차 보호법의 전격 개정은 4.15 총선에서 국민이 표를 몰아준 슈퍼 여당의 힘을 민생을 위해 사용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래도 여당의 독주는 바람직하지 않다. 신규 세입자 보호법 등 미진한 점은 여야가 합의해 보완하기 바란다.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잘 되었다, 잘 통과했다라고 이제 극찬하는 그런 칼럼을 작년 여름 8월 6일 날 신년수 논설위원이 낸 바가 있습니다. 신년수 논설위원은 뭐 굳이 제가 그걸 갖다 붙이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으로부터 무슨 뭘 받기도 하던데 뭐 상장인지 하여튼 수여 받기도 하는 것 같던데 이제는 신년수 논설위원도 그때 내 칼럼이 잘못되었다 아니면은 나는 좀 무식해가지고 이제는 기자의 이 노릇을 못하겠다라고 자기 고백, 자기 반성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양적 완화 축소의 지금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겉으로는 아직 멀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주요 국가들이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과잉 유동성은 자산 가격에 거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은 IMF에서도 한국 너희들 부채 지금 증가율이 적신호가 들어왔다라고 지금 계속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마오쩌둥을 제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만 마오쩌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식인이 갖고 있는 5가지 어떤 뭐 폐해라고 할까, 폐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5가지는 조롱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거지건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둘째,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했어요. 거지건성이 있으면 이제 얻어 먹잖아요. 우리 엄마 말로 표현하자면 빌어 처먹는데 그러고 난 뒤에도 이제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거죠.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기가 지식인이라고. 그리고는 또 핑계를 잘 댄다 그래요.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책임감이 없다. 책임감이 없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갖 아는 척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는 척을 할 수도 있고 거지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책임감을 놓치진 않아야 되거든요. 책임감이 없는 인간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고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가지고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김순덕이라고 하는 여자 기자도 과거에 정말 웃긴 칼럼을 탄핵 국면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신년수라고 하는 사람은 포용적 경제가 뭐가 어땠어?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부 여권을 두둔하는 그런 칼럼을 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포용적 경제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클루시브라고 하는 각 경제 생산 주체들이 가장 확장된 자유경제 체제 속에 놓이는 것을 포용적 경제라고 하는 건데 그 뜻도 모르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굴러가고 있는 포용적 경제를 옹호하는 두둔하는 그런 칼럼을 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동아일보라고 하면은 국내 메이저 언론사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작년에 임대차 보호법이 잘 되었다라고 이제 그때 그 정부를 두둔하는 그런 칼럼을 냈거든요. 반성이 없습니다. 반성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앞서서 이 정명훈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
뭡니까? 여기 직원들이 한 여성을 가지고 완전히 멍석말이 해버렸지 않습니까? 바보, 완전히 그 악당 여자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도로서 국민들을 파렴치 안으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제가 가장, 아주 제가 모멸스럽게 보고 경멸하는 제도가 바로 건보료 제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기업들도 적자 신호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거 다 경멸에 섞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상관없이 지내는 거죠. 제도가 사람들을 파렴치 안으로 몰고 있고 우리 20대, 30대 치고 나가야 될 젊은이들을 또 포퓰리즘 정책으로 그렇게 엉석바지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지금 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청년들마저도 오염을 시켜버리면 정말 우리나라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아까 이 박지한 교수 말 따나 따뜻한 보수 아닙니다. 보수가 무슨 죽사발이입니까? 데워졌다가 식었다 하게. 물론 정치공학적으로 그런 레토릭을 서범직도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전공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공법으로 뭐 따뜻하니 뭐 차갑니 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잘 설명하고 설득하면 충분히 2030 세대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제가 뭐 단적으로 모든 일반화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 주변에 있는 2030들은 대화해보면은 다 이해하고 제가 속해 있는 40대보다 훨씬 더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어떤 정치꾼들의 어떤 그런 구도의 레토릭으로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말고 또 이런 지식인들도 책임 좀 지는 모습을 보이자. 책임 좀 지는 모습을. 그런, 신년수 논설위원을 좀 비판을 해봅니다. 신년수 논설위원님이 이런 영상, 허접한 영상 보기야 하겠습니까만 만약에 본다면 정말 털끝만큼이라도 뜨끔함을 느끼면서 좀 조심을 해주시고 실수했다면 실수를 하고 아예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게끔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반성문 하나 정도 내놔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독자들도 야 역시 그래도 언론인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 지식인 엘리트라고 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한국의 엘리트 언론인 지식인들 이제는 정말 이 정도까지 올라왔구나 하고 나도 배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쌩 까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